시민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저 김동식은 죽는 날까지 김포 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30, 40대의 나이에 경기도의원 및 김포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더 이상의 명예와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으뜸이 되는 김포를 김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개연이 되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1. 남북관계 개선 사업과 통일을 위해 일조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시장 재직 시 남북협력을 통해 한강하구 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통일부 승인하에 북한 측 인사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훗날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강하구는 김포만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저는 한강하구 개발을 통해 김포시 발전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통일에도 이력이나마 힘이 되려고 합니다. 2. 교육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교육관련법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정신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 여론과 법 개정을 통해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부모는 물론이지만 국가의 총체적 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3.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통신호 선진국들은 신호등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차량 운전자의 편리성을 말할 것도 없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현격히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4. 서민보호를 위해 이 한 가지를 당장 하겠습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자를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에 많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 높은 이자율을 낮추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5. 새로운 국가기념사업 국민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3.1절, 6월 6일 현충일 등 수많은 선열들이 순국하신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날을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기념하며 선열들께 감사드리는 작은 국민운동을 전국 단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포 지역을 위해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그리고 저의 세 딸은 이곳 김포에서 어린이집을 다녔고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김포에 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김포시장 재직 시 김포시 공식적인 장기 개발 계획인 2020 기본계획을 만든 당사자로서 김포시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지향해야 할 목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1. 김포시 전역을 고천 풍무 사후 북변 감정 골포 김포 일동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중심지 및 복합체육단지 장기 일동 장기 운양 김포이동 구례 마산동 일대를 행정 상업 행정 중심 그리고 양촌대꽃 통진 월꽃 하성면을 산업 관광 휴양 및 휴양 중심 도시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예의상 제가 속한 지역구만 국한해서 개발 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 고천 외곽도로 아파트 단지의 미관을 고려한 방문벽 설치를 꼭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장 후보가 매번 공약한 사안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적당히 넘어가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처사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3. 80여 분의 향살 일대 시내폴리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과거 우여곡절 끝에 350여만 평 한강 신도시를 유치했던 당사자이기에 저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 사우동 김포시 공설운동장 일대를 고급 상업 중심 지역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김포시를 대표하는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십만 평 규모의 복합 체육 문화단지를 벌프동 인근에 새롭게 조성하고 현재 사우동 부지 일대를 강남 일산 부럽지 않는 고급 상업 중심 지역으로 바꾸도록 행정 중앙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5. 끝으로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께서 해놓으신 한강 철책 제거는 과거 그 누구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뒤를 이어 철책 제거 후 서민 시민들에게 반할된 한강 보수부지를 서울 한강변 보수부지 공원보다 더 좋게 조성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등록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출마에 변경하고 싶은 일을 간략히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싶은 일, 또 지역에서 우리 국회의원 홍철호 의원님이 쭉 하신 일 이어서 분부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너무 기자님 하시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옛날에 봐왔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하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은 좀 허풍이죠. 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배우는 대로 국회의원으로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생활에 시민들께 국민들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자에 관한 것도 저도 많이 써봤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제2금융권 쓰는 이자 40%에서 한 달 평균 한 30%까지 내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하니까. 어차피 쓸 우리 서민들은 이자율을 법으로 낮춰주면은 한 달에 20%라도 우리 은행보다 아주 많이 비싼 건데 법정비율을 30%라도 내려주면은 25% 내려주면 그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쓰지 않습니까? 이런 유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항상 생각했던 걸 한 여덟 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싶은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있고 향후에 이제 우리 홍철호 의원님은 뭐 이제 어쨌거나 초선이지만서 재선 이상군에 이제 이적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같이 손을 잡고 또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래 하면은 김포를 위해서는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선택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받으시나요? 네. CT21 최국일 기자입니다. 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세 가지 정도인데 분구가 거의 기정사실화 오늘 밤이나 내일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고요. 네. 출마가 갑구인지 을구인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2006년 아마 김포시장직 그만두신 2006년이신가요? 네. 한 10여 년 정치 낭인 생활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공약을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한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걸 꼽으실 수 있는지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만 딱 하신다면 이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는 현재 저는 상당히 오늘 이전으로 1번 갑을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이전 내일 오늘까지 아주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김포시의 국회의원은 홍철호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겁니다. 이래 하면
근무도 확정 안 됐는데 아직도 내일도 예비 선거 기간인데 독자 안 됐는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분하고 겹치는 건가 이래 혼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쭉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주제 네. 답을 올리면 저는 이제 갑구와 여기 저는 많이 이쪽 갑구라 우리 이쪽이 갑고요. 네 갑구. 김포 이동 일부까지 합치는 이쪽 갑.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대로 10년간은 정말로 근신, 늘 근신의 근신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많이 그래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배우고 근신의 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일은 여기 올린 것을 다 해왔어요. 요것도 양도 많은 양이 아니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싶은 일, 그 중에는 거창한 게 있잖아요. 남북관계 개선에 관련돼서 한가마을 개발 일조하겠다. 이거 금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교통신호 체계, 취약연령 특히 또 하고 싶어요. 요새 우리 나이로 만 8살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 갔잖아요. 근데 요새 시대 정신과 세계적 추세 바뀌었다는 게 선진국은 이미 뭐 우리 나이로 하면 6살 뭐 이렇게들 학교 들어가는 거야 초등학교를. 근데 우리는 8살에 가니까 그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죠. 애들은 7살, 6살에 가도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지적 능력이. 우리 옛날에가 8살에 한국 나이로. 그래서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 해야지 뭐예요. 지금 만 6세로 된 걸 만 5세로만 해도 그러면 애들이 여학생이나 남학생 사회 지출도 빨리 거 아니에요. 국력이 늘어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도 26살에 군대 갔다고 예를 들고 24살, 3살에 하여튼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하고 싶은 일. 교통신호체계도 우리 사후사고래 그것도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정찬 과장님 계셔갖고 했는데 숫자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우리 많이들 다녀오시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편리하고 사고도 줄어든다고. 근데 그것도 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냥 못 해요. 우리도 그거 하면서 지금도 그때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것도 관련 부서에 가서 또 공청회를 열어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일에 지역구 여기 고촌에 있는 거. 그것도 거기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요. 그 현대 아파트 등 시끄러워서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놔요. 그건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시티 좀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역 현안 공약 한 가지는 꼭 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것만 꼽아달라고 여쭤본 건데요. 이게 고촌에 그 무슨 뭐 그 방음벽이든 네. 무엇이 되었든 뭐 철제 제거가 되었든 4년 5년 뭐 삼선하다가 가신 분도 있는데요. 뭐 네, 그 한 가지만 약속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만 1번과 2번이요. 그러니까는 김포 전역을 이렇게 균형 발전되도록 틀을 잡는데 같이 하고 싶고 외곽도로 요거는 크게 시간도 안 걸리는 사업이고 예산도 작은 거예요. 사실 너무 잘하시지만 4번, 3번, 4번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사업 자금도 많이 드는데 1번을 전제로 해서 2번은 요건 금방. 당장 시민들 손톱 밑에 가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끄러워서 못 산다. 그리고 김포시장들도 다 이거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집에 신용문 기자인데요. 네. 만약에 동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출마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한데 분과 안 되면 출마 안 합니다. 저 홍철호 의원님 선거 사무장, 본부장에서 또 하나는요, 분권이 돼가지고 출마를 하시게 되면 네. 10년 동안 낭인세관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이는 좀 중앙정부의 그런 그 네트워크가 아직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으신가요? 네. 김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말씀 아무래도 사실 시장할 때도 변변치 않아요. 현재 시장도 우리 현재 시장도 중앙정부 국장 만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중앙정부 로비에서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시장도 중앙정부 국장 만나기 사실 우리 장관 만나기 더 힘들잖아요. 그래야 하는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무슨 통관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쭉 한 게 지금도 상당히 같이 저 옛날에 도연했던 시절의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분들이 여당 야당에 다 포진돼 있고 공무원들은 잘 모르죠. 공무원들 서로 교류를 했어요. 중앙공무원들 하는데 교류 없었으니까 정치
우리 하는 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구속됐지만서 박기춘, 평택의 정장선, 뭐 민주당의 그 백재현 정책위의장, 뭐 비서실장의 김학용, 김무성 의원님도 우리 사적으로 다른 모임에서 이제 잘 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대로 열심히 제가 이제 시켜주시면은 열심히 하면은 그런 구축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왜 이래? 뭐 어느 분보다도 뭐 쉽게 쭉쭉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하시네요. 네. 실제로 저희들 멤버들이 20년 전에 도연했던 멤버들이 지금 쫙 진해 있어요. 여기야. 예, 독일보 강주환 기자입니다. 그 이윤생 후보 예비 후보는 그 지금 그 후보님보다 몇 개월 전부터 진짜 옆에서 봐도 열심히 그 운동하고 있고, 근데 그 후보님께서는 분구가 될 거라고 요전에 확실히 알았다는데, 사실 그 작년서부터 분구가 확실히 될 거라고 뭐 그런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러면 그 후보님은 뒤늦게 이윤생 후보보다 훨씬 뒤늦게 이게 뛰어들었는데 경선에는 자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걸쳐서 저기 뭐 후보 등록을 하시는 건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강 기자님 말씀에 이제 경선 후보입니다. 예, 경선. 사실 아까 말씀을 올렸어요. 똑같이 행사장 다니는 게 전부거든요. 행사장이나 기타 이렇게. 근데 이제 이윤생 후보님은 열심히 다니는 거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보인다. 똑같이 이제 행사장 조회님 저희도 처음에 하고 영화부터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이 된다고. 저희들은 아니까 그냥 이래 하고 그 차이고.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니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거의 없어요. 다만 눈에 띄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 하고 좀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두 번째, 그 와중에 이제 그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생 후보나 기타 분들 저 국회의원 나올 겁니다. 누구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두 번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내일부터 하려고.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인사만 내가 행사 다니고 가서 됐고. 왜냐면은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직도 안 됐는데 현역 국회의원하고는 붙는 거야. 예를 들어 시골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저러라고 붙는 거야. 그분에 대한 예의가 진짜 아니거든요.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똑같이 이래 해도 인사도 아니고 이래 하고 이제 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경선, 우리 이윤생 후보는 이제 이렇게 당원 모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입당시켰다고도 하고 이제 이래요. 그런 얘기도 듣고 열심히 하고 이제 차기 시장 후보하고 또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한다는 소문도 듣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인력으로 그 피모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심으로 하면은 되는데 한두 달 사이에 하게 뭐 이래 하면은 나중에 또 이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건 저도 이제 중앙 지구당, 옛날 말로 지구당과 조이는 건 없고, 뭐 7대3 비율이니 5대3 비율이니 결선 투표니 신문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자신 있게 자신. 그러면 전에 홍철호 의원님하고 경선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월등하게 앞섰다가 네. 그 당원 투표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다시 후보로 나오는데, 그럼 지금 이윤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 당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 있는지. 자신감은 갖고 있지만 뭐 이래 저는 못하는 얘기인데 이래 하죠. 지금 김포에 그 새누리당 당원이 한 5천, 한 6천 명 가깝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인사를 올렸는데, 그런데 뭐 내용은 잘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은 얘기 그대로 올려야잖아요. 우리 이윤생 후보님 이제 레서비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당원 입당을 시켰다 이렇게 이런 얘기 들었죠. 저희도 최소한은 했어요. 최소한하고 그래하고 하는데 비율이 뭐 7대3이든 5대5가 됐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당원에 관련된 거는 착실하게. 그래서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알죠. 뭐 내가 이깁니다, 저기가 이기거나 못 하잖아요. 다만 이윤생 후보는 아까 두 번째 말씀인 대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우리도 다 해본 일이.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로 김일희 기자가 네. 그 아침 어저께인가요? 안철수 그 야당에서 이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권이 이제 새누리당도 그 안철수 당이 생긴다면 중도파를 잡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서울 중앙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새누리당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한 석을 하나 얻으려고 만약에 분거된다 그러면 이제 김포가 두 석이 되는 거니까 국회의석이 한 석을 하나 얻으려고 중량감 있는 그 다른 어떤 한 양반을 꽂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정치적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 석도 아깝다. 그렇죠.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절망감도 굉장히 갖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것이 다가 있는지. 저는 사실 상대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김두관 위원장님이시니까 거물이니까 이제 네. 그건 전 사실 그런 소문까지는 모르는데 사실 김두관 지사님 위원장하고 싸우는 잘 같은 사람들 촌에서 이렇게 필드에서 있는 사람 적혀있는데 중앙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공천한다면 그것도 또 승복해 해줘야 되겠어요. 중앙당 결정사항으로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발버둥 치고 반항하고 이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하늘의 뜻이에요. 작게 그런에서 딱 결정을 해서 바꿀 수 없다. 승복하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고 아마 이제 중앙당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시면 더 좋고 딱 진짜로 싸운다고 봐야죠. 선거도 싸우는 거니까 전투하기는 저희가 진짜 그렇죠. 병부터 출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장면공원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개발 부분에서 각쪽에 속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감이 없지 않아서 저도 그거를 혹시 보감이 말씀드렸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2020 계획은 옛날에 유정복 의원님, 저 강용시 의원님, 근데 그거가 확정된 거 2025 이게 그때 배추정 과장님 이런 분들 양수진 과장님 회장님 모시고 이래 할 때 그때 이제 그걸 수립했는데 그 용도병으로 했는데 기본 계획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바꾸고 이래 하는데 이걸 국회의원이 한다고 나서기는 어려워요. 다만 정치적 지원을 하겠다. 이 정치적 지원이 상당히 또 그 안에 내용이 많아요. 시에서 하는 일을 괜히 나선다고 못하죠. 어떻게 정치적 지원하는가? 지금 이제 도로 내려왔을 거예요. 전에 국토관리 교양부에서 이래 했는데 거기 가서 시장은 장차관 못 만나요. 저도 해봤지만 국장은 만나요. 국회의원은 이상하게 급이 높아서 장차관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정치적 지원이 장차관 만나서 빨리 좀 해줘라. 우리 시장 나오라 그래서 같이 통해서 좀 처리해줘라. 이런 정도의 지원. 그걸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기에는 월권, 시, 행정사. 그러니까 저도 그걸 여기에다 누가 말까 아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보님은 국회의원보다도 시장 측에 무게를 무지하게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출마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어떻게 그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두 가지를 두고 왜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생각했는지 한번. 사실 개인 욕심은 일로 봤을 때 개인 욕심은 시장직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버스 노선 때문에 지금 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노선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 2002년도에.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그때 건설교통부에 예산 좀 받아고 해갖고 102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성 가동리로 가고 하나는 양곡으로 가서 좀 근데 이거는 이제 대면까지 연결해달라고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는데 저의 이제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제 일에 대한 욕심, 저의 성향은 아무래도 이쪽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성향상. 그래는데 저희도 이제 50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70, 80일 기다려서 눕는 거고 또 어느 게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 김포가 부가 된다고 하고 또 이래
기회가 주어지고 또 홍철호 의원님도 흔쾌히 열심히 해봐라 이래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122의 윤희 기자인데요. 네.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직이냐 국회의원 출마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홍철호 그 의원님께서 출마할 계획, 그러니까 출마의 권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그 내부적으로 이제 김포시당 쪽에서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알고요. 또 하나는 지금 후보님께서 그 출마 계획 중에 그 갑쪽으로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갑쪽에 지금 정확하게 뭐 외곽 순환도로의 어떤 뭐 옹벽이라든지 네.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윤곽이 나와 있는 혹시 도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포시를 그 갑쪽에 발전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신 건지 그 두 가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국회의장님께서 지난 10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15일 날까지 그 선거가 확정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윤생 후보님께서도 대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앙당에서 어떤 내용을 들으신 게 있는 건지, 그래서 15일 전인 오늘 그 기자 출마회견을 하신 건지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우리 지구당 옛날이시고 그 어떤 사전 여부가 없습니다. 순전히 뭐 시의회든 도의회든 국회든 단체장이든 출마하는 사람 본인의 어떤 장국의 결심.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고 말씀은 올렸죠. 저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열심히 하라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우리 홍철호 의원님은 지금 3명이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조율은 없었고 다만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올렸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더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근데 특히 고층 방음벽 이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살아보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손톱이 가시제거라고요. 거기 진짜 시끄러워서 못 산다. 근데 그 저도 그때 강경구 시장, 유영록 후보, 시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후보할 때도 그거 금방 한다고 다들 얘기했다고요. 이때껏 안 돼. 그럼 뭐냐고요. 시민들 가지고 고층 시민들의 분들 갖고 우로 한 번에도 없고요. 벌써 4년이라서. 이거를 근데 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 시에서도 현대나 시에서도 하고 제일 쉬운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제시고는 특별 교부금 받아내고 또 장관에 또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업무 특수활동비가 있다고요. 이거 받아내고 도로공사에서 예산 좀 받아내고 그러면 4, 5, 15, 60억을 확보할 수가 있고 시에서 또 허락되면 시에서 예산 출연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또 해결해야죠. 이거를 그냥 오케이 이래 손 놓고 지금 현재 얘기하다 보면 거기까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저는 이래요. 보질 못해.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지금 정말 살 수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냥 몇 년째 해주겠다고 방치하고 또 다음 선거 때 또 해주겠다고 또 그냥 하고 이래 하면 못 쓰죠. 그래서 거기 방음벽은 도로공사나 중앙정부 예산을 또 국회의원이 행정장관으로 또 받아내면 그 교부세가 있어요. 그걸 받아서 모으면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시에서도 출연해서 해야죠.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이고 세 번째는 이제 특단의 조치. 사실 이건 몰라요. 저는 그런 걸 신문 봐서는 알고 내용은 몰라요. 이윤석 의원님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비서관이라서 모르고 오늘 하는 거는 내일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분께서 규정 따라서 지금 그 공약이 보면은 그 전국적인 공약이 대체적으로 큰 공약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기 지금 시에서 지금 김의균 씨 그 혼자 홀로 데모하고 있는데 그 공약이 빠졌길래 좀 아쉽긴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한번. 저도 맨날 보죠. 페이스북에서 보는데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책임져야 있어요. 유정복, 저, 김동식, 강경구, 유영동식 다 책임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거가 저 있을 때는 또 두 번째로 책임 인정. 두 번째는 여기 시청 앞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서 무지 욕먹었어요. 왜 인허가를 왜 공장 인허가를 안 내죠? 저는 아주 그때 거의 뭐 법에 따라서 재량권이 있으면 재량권 최대원에서 안 내죠. 그래서 이걸 무지 먹었어요. 친한 여기 뭐 몇몇 신명을 하려 무지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세 번째 공장 관련된 이 오염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하고 법하고 달라요. 법으로는 이거 행정 처벌해야 되는데 법 규정 중 하나에 따라서 행정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김윤근 회장님 이래 하시는 건 100% 공감이에요. 심정도 100% 공감인데 공무원들 도와주 같이 일해본 정도는 그런 애로움이 있겠구나. 심정적으로 이거 당장 처벌할 거래야 돼요. 개선시키고. 그 김윤근 회장님 난 저 고생하시는 건 난 진짜로 좀 근데 공무원 입장은 무슨 철밥통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 따라서 해도 이정. 그래서 김윤근 회장님 거는 뭐라고 드리면서 또 당장 제가 무슨 일하는 입장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그만하죠. 그만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 열심히 해서 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재성 아, 바쁘신 분이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기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서